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7일 일요일입니다. 야,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1.9 트릴리언 부양책. 결국에는 2월부터 계속된 폭락장에 홀딩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되면 월요일 다시 폭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부양책이 통과 안 되면 실업수당이 3월 15일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민주당도 급하지요. 상원에서 50대 49로 민주당 50, 공화당 49로 치열하게 투표가 진행되었고요. 공화당에서 댄 설리반 알래스카 의원이 장례식 참석으로 49표, 한 표 없었습니다. 반대표 던졌다 해도 부통령이 민주당이니까 통과는 되었을 듯 하고요. 이번 법안은 작년 12월 말에 $600 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1,400불 개인당 주는 거죠. 2배가 넘습니다. 지난번 600불하고 이번 1,400불 효과 같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최저임금 법안 때문에 몇 달 동안 부양책 법안이 상하원 계속 왔다 갔다 수정하면서 할 거야 하는 거랑 진짜 실시되어서 현금으로 개인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랑은 차이가 큽니다. 몇몇 야수의 심장을 가진 형님들이 부양책 나올 거라는 기대 심리에 대출해서 주식 투자는 하지만 직접 현금을 꼽아주면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르고요. 이성적인 투자라면 정말 현금이 있어야지 투자를 시작하죠. 3월 15일부터 실업수당은 매달 $300 이전에 받던 거 하고 똑같이 나가면서 8월까지 계속해서 돈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나스닥 투자 심리 나빴던 게 아무래도 실업수당 끝나가고 상하원이 부양책 통과는 안 되고 신경전 벌이니까 실업수당 지원금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에 야수의 심장 가진 미국 형님들 주식 투자할 수 없겠죠. 이번에 1,400불로 크게 증가했지만 개인하고 부부 상한선은 8만 불, 16만 불로 증가했습니다. 17세 미만 미성년자한테는 연 3,000불 기존 그대로 갑니다. 월 300불, 400불 같은 증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면 4인 가정일 경우 6,000불 가까이 받게 되는 거고요. 20배 오르는 주식 영상 꾸준히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부양책이 1.9 트릴리언인데 2020년 12월에는 9천억 부양책 했었고요. 이번 부양책도 2달 정도 걸렸지만 트럼프 정권 때는 6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지원금도 $600로 작았고요. 또 작년 12월 9천억 부양책이 1.4조 예산안하고 같이 처리되면서 전체적인 규모는 많아 보였지만 이번 부양책은 올해 예산보다도 $5천억 달러가 많습니다. 역대급 부양책이죠. 그럼 이 부양책이 왜 대박이냐? 미국 형님들 이번에 꽁돈 들어오니까 1,400불 그냥 두면 뭐 하겠습니까? 최근에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싸게 줍줍할 수 있는 종목도 널렸고요. 지금 저평가된 나스닥 종목도 투자하면 1,400불이 그냥 2배, 3배 되는데 반드시 투자하겠죠. 작년 12월 부양책 결정 나고 테슬라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222밀리언, 평소보다 4배 이상으로 테슬라로 자금이 들어왔고요. 평소에 50밀리언, 40밀리언 가다가 거래량이 폭발했죠. 그 이후로 주가 한번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신고가 찍었고요. 야, 중경투 이때 S&P 500 편집에서 마지막 날 주가 폭등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스닥 전체 거래량을 봐야 되겠죠. 뒤에 다 정리해놨고요. 먼저 2월 거래량하고 12월 거래량 비교해보면 2월 8일부터 20밀리언, 15밀리언, 17, 19 이렇게 거래량이 확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주가 떨어지니까 급매도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요즘에는 거래량이 다시 급등한 거고요. 최근 거래량 급등하고 12월 거래량 급등은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그럼 나스닥 종합지수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18일 거래량을 보면 2.8빌리언, 평소에 900밀리언이나 1.4빌리언 거래량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미국 정부에서 $600 현금 지급이 바로 나오니까 이때 시장에서 3배 이상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거래량이 폭증을 했습니다. 이때 들어온 자금들은 대부분 주식을 매수한 거고요. 최근에 나스닥 주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을 보면 평균적으로 1.5빌리언 정도 나스닥 종합지수의 거래량을 레코드했고요. 이렇게 부양책이 완전히 타결되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특히나 레버리지 높은 나스닥 인기 투자처인 테슬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회는 다 통과된 거고 바이든이 3월 14일 전까지 사인만 하면 완전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2달 만에 빨리 끝나네요. 오늘 하원에서 다시 최저임금 넣어야 한다고 고집 부렸으면 또 다음 주 주식시장은 혼돈의 일주일 보냈을 것 같고요. 작년에 부양책
9천억 불 실시하면서 10년물 채권금리는 급격히 올랐고요. 여기 그래프에서 급격히 올라간 거 보이시죠? 대신에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금리 상승 부정적인 거 다 무시하고 주식시장은 폭등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그런데 이런 부양책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를 재무장관 옐런 누님이 어제 PBS 방송에 나와서 확실히 못을 박아뒀고요. 연준이 장기 목표로 하는 2% 물가 이상의 인플레이션은 없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 신규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됐다. 1.9 트릴리언 부양책 실시되면 내년까지 완전 고용도 도달할 수 있다. 경제는 호황일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3월 4일 파월 의장이 월스트리트 컨퍼런스에서 채권금리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는 같은 맥락입니다. 실물지표 좋아지고 있는데 단기에 주식시장 살려주려고 OT,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정책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연준이나 재정정책 없이도 코로나가 호전되면서 실업자 줄어들고 고용지표 좋아지면서 주식시장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옐런, 파월이 하나같이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주식시장에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고요. 제가 요즘 댓글을 쭉 보다 보면 몇몇 분들이 테슬라 850에 팔았다. 그리고 게리 블랙처럼 700대에 600대에 다시 샀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 신고가 $900 때 테슬라 투자했다. 현재 신고가 대비 30% 빠져서 손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재 지금 테슬라 말고 다른 데 투자할 기업이 있냐 하는 거지요. 워렌 버핏이 이번에 에너지 기업 쉐브렌하고 브라이튼 통신사 미스터리하게 투자했는데 여기 워렌 버핏이 투자한 종목에 따라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테슬라를 투자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돈 되는 것은 테슬라 4차 산업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배당주, 경기 민감주 이런 곳에 투자하면 10년을 지나도 주가 흐름이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게리 블랙처럼 한번 잘 맞춰서 수익률 낮다. 테슬라와 경제 공부 많이 해서 잘 맞추고 수익 봤다 쳐도 그럼 다음에도 이렇게 또 맞출 수 있을까요? 작년 9월에도 테슬라 주가 대폭락했었고 1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거의 두세 달마다 주가 2배 올랐다 2배 3배 떨어졌다. 테슬라는 이렇게 계속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하는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크게 한 방 손에 맞는 구간이 오고요. 주가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운이 좋아서 맞춘 거지 절대 계속해서 맞출 수가 없고요. 반복되는 투자는 손해로 이어지는 지름길이고요. 테슬라는 최소한 국가적인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도 정말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멀리 볼 거 없이 삼성전자, 아니 대만의 TSMC만 봐도 TSMC 파운더리 잘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슈퍼 사이클이라서 수익도 잘 나오고 주문도 엄청 물려있죠. 그런데 미국이 4나노, 7나노 못해서 안 하는 건가 생각할 수 있죠. 인텔이 지금 생각하기에 정부 지원도 크게 없고 그만한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서 안 하는 거지. 미국은 천조국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TSMC 이상으로 반도체에 투자해서 그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국가고요. TSMC 시가총액이 700조인데 이번에 미국 5차 부양책으로만 1.9 트릴리언 썼습니다. 미국 매년 국방 예산이 1천조 이상이죠. 미국이 중국 제재한다고 어느 정도 대만 시장도 먹고 살 거 남겨두는 거죠. 그래야 미국에 충성하고요. TSMC가 대만 정부까지 투자해서 대만에서 유일한 먹거리인데 미국 정부가 만약에 TSMC 먹거리를 막아버리면 TSMC는 당연히 중국으로 붙겠죠. 중국이 나라는 크지만 실제로 육지만 크고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루트는 별로 없습니다. 대만에서 중국 태평양 진출을 딱 막아주니까 중국이 항공모함이 있거나 말거나 별 소용이 없죠. TSMC 결국에는 미국에 좌지우지되고 주가 흐름도 꾸준히 미국의 지원에 따라서 성장해 왔습니다. 만약에 내일 뉴스에 바이든 대통령 인텔 CEO 불러다가 이번 반도체 부족 문제하고 정부 지원 방안 논의 뉴스 뜨면 TSMC하고 삼성전자 주가 다음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에 반해서 테슬라는 원래 미국 기업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 1년 차부터 매번 강조하는 친환경 정책의 핵심 대표 주자입니다. 여기 뉴스에 4월에 기후정상회의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끝나가고 미국 국내 안정화되면 결국에는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고요.
한국, 유럽, 중국, 일본 딱 방문해서 각국 정상들 만나면 친환경 4차 산업, 환경보호 우리 함께 해야 된다 이야기하겠죠. 바이든 취임 첫날 한 게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한 겁니다. 또 유럽, 중국한테 왜 미국의 테슬라 차별하냐, 테슬라 판매 방해 안 되게 해라, 반도체 제재 제대로 한번 들어가 줘야지 정신 차리겠냐. 간접적으로 이렇게 겁을 한번 주면 각국 정상들 국토부 장관 데려다가 다시 검토하겠죠. 그러면 테슬라 주가 계속해서 오르는 겁니다. 이런 국제 정치적인 배경 이외에도 또 테슬라 주가 앞으로 4천, 5천 말할 것도 없는 게 기가벨린 FSD 4680 배터리 정도만 호재가 터져줘도 CNBC 진행자 또 나와가지고 역시 테슬라밖에 없었다. 3월 할인 시즌 때 내가 뭐랬냐, 저평가되었다고 사라고 하지 않았냐, 반드시 또 얘기 나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